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매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번 싱하이밍 대사 건을 언급을 하면서 중국이 한국을 밟으려다 떡실신했다. fall flat. 뭐 폭망했다. 떡실신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역시 이제 그 교묘하고 지능적인 그런 언론이기 때문에 그 떡실신 과정은 얘기를 안 합니다. 배경만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가 말하지 않는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사건의 특징을 좀 보죠. 싱하이밍의 발작은 이거는 개인의 엉성한 한건주의가 불러일으킨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그 전문가, 한국에 있는 다른 전문가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배경은 확실하게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 그 상층부에 한국에 대한 히스테리적 분노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싱하이밍이 한 건에서 칭찬받으려고 사고 칠라 그러다가 대형 마이너스 사고를 친 겁니다. 사실은 중국은 훨씬 더 악랄한 정책을 이미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슬쩍슬쩍 말씀드렸는데 싱하이밍이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중국과 수틀리면 너희 무역수지 점점 더 적자폭 커져.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미래형 말이지만 실제로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중국 공산당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 거 쓰지 마라, 한국 거 쓰지 마라 이 이야기가 이미 상당히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몇 주 됐죠. 예, 네이버 차단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것 역시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보면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히스테리냐. 아니, 그 전에 문재인 때 세월 좋았죠. 산업 스파이를 그냥 내놓고 했잖아요. 어떻게 삼성전자 공장을 통째로 복사붙이게 하려고 하면 버젓하게 돌아다녔을까요? 정부가 안 잡을 거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중국으로 기술 협력하는 걸 잡으세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간땡이가 부어서 저 짓을 한 거예요. 또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관한 특급 기밀이 유출됐죠. 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 유출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아니 요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우리 중국의 한국의 선진 기술 좀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넘겨준 걸 갖고 정부가 날 잡겠어? 그럴 리 없지. 이러고 일 저질러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번에 최근에 실형을 받았죠. 카이스트 교수도 하나, 뭐 이런 그 특급 기술 중국으로 넘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업 스파이를 그냥 내놓고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법원도 좌경화돼 있어서 이 산업 스파이들에 대한 그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거 뭐 거의 종신형으로 가야 돼요. 이게 지금 뭐 수십조 원의 손해인데 형량해서 전부 아마 이때까지 형량 떨어진 거 실형으로 해서 전부 다 계산해 보면 한 20년이 채 안 될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이때까지 형량 받은 거. 20년, 30년? 그러면 1년에 1조짜리 깜빵살이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대한민국 법원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부터 법원까지, 그래, 산업기술 빼돌려. 안 처벌 안 할게. 목적지가 중국이어야 돼. 이 시그널이 음으로 양으로, 관심법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재용 회장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잡아넣었을까? 1년 이상 잡아넣었죠. 뇌물죄. 오케이, 뭘 뇌물인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한테 승마용 말 타게 해준 것. 근데 그러한 프로 승마 선수들한테 승마용 말 타게 해준 건 오나 왕 회장인 이병철 회장 때부터 삼성의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재단 출연금 낸 거. 그게 뇌물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재용, 제가 이것도 어느 댓글에 길게 썼어요. 예. 그럼 영어로. 네. 이재용 회장이 그러면은 뭐라고 그 측근이 뭐 박근혜 대통령 쪽에 뭐 얘기한 거 있냐? 없어요. 그럼 뭘 받았냐? 그거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헤지펀드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이죠. 부회장 쪽에 그 기업 지배권을
옹호해주는 그런 투표를 한 거죠. 뭐 특히 별로 부탁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잘 운영해 왔으니까 그 집안에서. 그걸 대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전한 적이 없어.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걸 이런 식으로 투표하세요라고 국민연금에 지시한 바도 없어. 잠깐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한 바도 없고, 박 대통령이 지시한 바도 없고, 제공했다라는 호의는 박 대통령도 아니고, 말타게 해준 거고, 재단 출연한 거고.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법원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법이라 그랬잖아요. 이 삼성을 때려잡자라는 걸 했을 때 제가 친한 후배 하나가 그다음부터 그 후배랑 이제 거리를 많이 두는데 그 친구가 일본 통이거든요. 삼성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막 출범하려고 할 때. 윤석열 이제 후보가 되려고 입당할 무렵에 그 윤캠프 주변으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 후배가. 근데 삼성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의심이 팍 뭐가 드냐면 야, 이게 일본 쪽 입장이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낙 일본 통이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저 이정 회장 잘 견딘 겁니다. 예, 잘 견디셨어요. 예, 아주 꿋꿋하게 저 감옥에서 이렇게 얼굴도 마주쳤는데 그 피자판으로 되어 있는 운동하는 데서. 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그 삼성에 잠깐 무슨 덕본 거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큰 덕은 아니고. 예. 그러나 명예스러운 덕을 봤어요. 예. 자, 무슨 뭐 기업 거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면 삼성 그때 미국의 그런 헤지 펀드 같은 데서 적대적 M&A 됐다. 2017년, 2018년에 감옥 사는 거 싫어가지고 이 회장이 무릎 꿇고서 포기했었으면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중국 회사예요. 그런 짓이 진행된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뭐 문재인 씨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연락 주세요. 내 출연시켜서 나 그런 의도 없었다. 충분히 설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씨 아시겠죠? 자, 세뇌 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얘기를 하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제목 딱 보면 아주 멋집니다. 네. China's pressure on weakest link South Korea falls flat amid tensions with the US. 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중국은 한국이 한미일 중 가장 약한 고리라 생각하고 밟았다가 미중 대결 구도 때문에 폭망했다. 뭐 이런 미중 대결 구도 이 문맥에서 폭망했다. 이런 소리예요. 이 폭망의 과정 자체는 이 기사에 별로 안 나옵니다. 폭망의 과정은.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이것이 한미일 삼각 체제,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강화, 그 다음에 한국의 군사 지정학적 포지션의 급부상, 이런 거랑 관계돼 있다는 거예요. 이 싱하이밍의 이번 발작이. 즉,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중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중국 공산당 이제 엘리트들이 무지무지하게 이제 히스테리적 그런 어떤 감정에 취해 있으니까 싱하이밍이 눈치 봐가지고 한 건 하겠다고 일 저지르다가 퍽 하고 이상한 사건 터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글에서도 그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문재인 때 세월 좋았습니다. 이 얘기가 있어요. 예, 여기서 보면 딱 이 얘기입니다. 2017년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중국에게 3불을 약속했다. 사드 추가 배치 없다.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없다. 그렇게 중국 앞에 납작 엎드렸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가 딱 한 패러그래프로 박아버립니다. 국내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 어떤 한 분이 좀 문파스러 걷던 분이에요. 그 전에. 이거를 딱 해글래 제가 이 양반이 왜 이 기사를 해? 했는데 역시 그분 유튜브 내용에는 이 구절은 아예 언급이 안 돼요. 좀 너무 정파적이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저도 정파적입니다만. 예.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 시드니 대학에 있는 중국계예요. 이름으로 보면, 네, 유한
박진동 중국계 교수의 평을 빌어서 중국한테는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설설 기면 더 당한다. 문재인식으로 기면. 예.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 문재인의 산불은 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력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다. 굽히고 들어가면 약하게 보인다. 약하게 보이면 중국은 사정없이 밟는다. 이렇게 호주 시드니 대학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네. 참.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맥이었는데 2022년 이제 5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날씨가 이제 여름에서 갑자기 한겨울로 확 바뀐 거예요. 중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분노를 하는 거지. 윤석열, 내가 네 죄를 알렸다.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언급된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구절의 의미는 세 가지 죄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중한 관계에 대해 전략적 명확성을 표방해. 이게 후보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strategical clarity, 영어로 번역되면 그렇게 됩니다. 전략적 명확성을 표방했었어요. 중국에 대한 대중정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말 했죠. 감히 내가 산불은 일개 정권의 정책이었을 뿐이라고 생각. 예, 이랬죠. 이게 박진 외교장관이 중국을 만났을 때 중국 쪽에서 너희 산불 정책 계속 지켜야지 하니까 그거 지난 정권 정책인데 우리가 왜 승계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감히 우리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에 대해 너희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라는 저 미 양키 제국주의자들의 언어를 고스란히 사용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중국의 대만 정책을 비판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지금 한국 정부 계속 그 표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윤 정부를 보는. 여기서 좀 더 나가죠. 윤석열,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라고 중국 공산당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일 관계를 강화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들였다라고 떠들고 있다. 너 말이야 윤석열이.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중국 공산당의 지금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이 뚜껑이 확 열려버린 게 뭐냐. 얼마 전에 제가 다뤘었죠. 예, 샹그릴라 다이얼로그. 그게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 아시아 일대 또 이 인도 태평양 일대의 국방장관들이 다 와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 그 자리에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했고요.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세뇌 탈출해서 미 우주군 한국 파병, 그 다음에 지소미아 정상화 얘기하면서 이게 결국은 미사일 방어, MD, 예,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MD 체제의 그거를 위한 미사일, 탄도미사일, 적의 탄도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거다. 그게 일단 실시간 공유되면 그 다음에 각자 갖고 있는 미사일로 최적화돼서 쏘아 올려갖고 요격하면 되는 거거든요. MD는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자체의 힘이 하나가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탄도미사일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눈이 있어야 보고 쏘지 장님이면 어디다 저거 쏠 거예요. 까마득한 수십 킬로, 100킬로 위에 상공에 있는 거 요만한 걸 맞추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제가 아주 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회 때 열린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미일은 실시간 MD 정보 연동을 결정했다. 이에 관한 발표는 올해 있었던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중국을 격분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한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길을 꺾는 데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이게 모두 부질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 밟는 행위조차도 fall flat. 깨구락질 했다. 폭망했다. 떡실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밟아라. 너 밟아봐. 이러고서 우리 가는 거지. 우리도 쟤들 약점 갖고 있는데. 뭐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물건이 다 그게 원부자재인데 그거 안 쓰면 지들 손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성비가 좋으니까 지들이 쓰는 거죠. 가성비 좋고 납기 좋으니까. 우리도 중국에 많이 진출했을 때 편했던 게 그냥 인천에서 배 타면 가잖아. 비행기 타면 바로 1시간, 2시간. 이러니까 우리도 편했지만 쟤들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같은 그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지고 가성비 높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지를 갖고 있다는 게 쟤들한테도 이익이었던 거거든요. 너 해봐 임마. 우리도 이제 그런 거지. 너 진짜 꼬이면 진짜 반도체도 안 줘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본 틀은. 근데 이걸 이제 앞뒤로 좀 더 맞춰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한미일 이 합동 MD가 이게 전 세계에 없는 모델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다룰라 그러는데 이게 3축 합동 MD예요. Collaborative Ballistic Missile Defense예요. 그래서 트라이필러.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TCBMD. 이거 확실히 저한테 저기 그거 있습니다. 저기 지적 재산권 있습니다. 네. 저한테라도 저기 뭐야 그 성금이라도 좀 내시고 쓰십시오. 네. 이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MD가요. 이 감시 정찰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자기의 미사일과 자기의 레이더를 가지고 쏘는 그런 MD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과 미일 쪽의 체제가 연동하면서. 그러니까 살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동이잖아요. 콜라보잖아. 콜라보. 그래서 트라이필러, 세 축으로 이루어진 콜라보 BMD 혹은 MD.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CBMD. 영어에서는 MD라고 안 그러고요. BMD라고 그럽니다. Ballistic Missile Defense.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방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과 함께, 우리 쪽 천궁이나 이런 특징은 뭐냐면, 특히 천궁이, 우리는 그것과 함께, 이제, 패트리엇과 좀 달리, 우리는 그것과 함께 저걸 같이 요격하니까, 저기, 그 전투기. 우리는 그걸 같이 요격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전투기만 요격하는 애, 이것만 요격하는 애 다른데 우리는 발사대에서 그걸 같이 운영하잖아요. LSAM도 그렇죠. LSAM도 미사일을 두 종류를 꼽죠. 탄도미사일 요격용, 그 다음에 전투기 요격용, 전투기나 이제 순항미사일 요격용. 그래가지고 Anti-Aircraft Missile, AAM이 있고요. LSAM도 ABM, Anti-Ballistic Missile. 그래서 두 가지 종류 미사일을 같이 운영하죠. 한 포대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의 레이더가 둘을 다 잡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이 좋은 거예요.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레이더가 둘을 다 잡는 거예요. 비행기하고 탄도미사일하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래서 MD란 말을 쓰죠. 그냥 미사일 디펜스. 그게 무슨,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영어권에서는 BMD라고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BMD라고 이름을 달아주면 트라이필러 콜라보 BMD. 즉, 3축 콜라보 MD. 그 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중국이 그 미국의 핵 탄도미사일을 보낼 길이 없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특히 미국 동부로. 물론 북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MD를 강화하는 건 이건 기본이고, 그게 기본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또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한국이나 일본에 쐈을 때 그것도 막는 것도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목적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일 큰 이득은 누가 보냐면 미국이 봐요. 중국이 미국의 탄도미사일을, 미국 동부에 탄도미사일을 보낼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지상 발사는 여기서 걸린다고요. 감시정찰을 한국, 미국, 일본이 눈을 부릅뜨고 하는데 걸리죠. 지상 발사하면. 그러면 이제 잠수함으로 가서 발사를 해야 돼. 그런데 미국의 기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이게 JL-2인데 JL-2가 사정거리가 8,000km밖에 안 돼요. 그게 뭐냐. 하와이 근처에 가서 쏴도 동부에 못 가요. 하와이에서 워싱턴 DC까지 8,889km입니다. 오케이? 서부 중부 도시 깨져. 그럼 너희 착살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전토를 타격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겁을 먹죠, 상대가. 그러면 중국이 그래도 기술 계속 발전하는데요? 그렇죠.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JL3 개발한다고 지금 난리 부르고 있어요.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목표는 중국식 뻥 스펙 목표가 10,000km예요. 그러면 9,000km는 가야 될 거 아니야. 9,000km 정도 지점까지는 가서 10,000km 갈 수 있는 미사일을 쏴야죠. 그래도 마진은 한 1,000km 남겨야 되니까. 그래 하와이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미국 동부 때리려면 중국 잠수함으로. 그런데 이게 중국 잠수함이 거기까지 가겠냐 이거지. 이게 중국 잠수함이 이게 저기 그 거북등 바닷속 경운기잖아요. 잠수함 건조 실력이 없어가지고 저 등짝이 저렇게 혹이 퍽 튀어나와 있어요. 저래가지고 그러니까 엔진 때문에 나오는 소음도 소음이지만 저 잠수함 형상 때문에 항력 뒤에서 그 물결 이것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바닷속 경운기에 꼬르륵 하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잠수함은 제일 도련 바깥으로 못 나와. 그냥 근해만 왔다 갔다 해요. 저 핵잠수함이. 미국 본토를 못 때려요. 걸려서 골로 가는 거예요, 저거. 하와이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한미일 삼축 콜라보 MD가 돌아가. 이거 전 세계 다른 지역 없는 거예요. 일본도 만만한 나라 아니잖아. 거기다 지금 방위비가 GDP 대비 2%까지 더블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걸 사도 엄청나게 살 거고 시간이 있으면 자기 거 개발해도 엄청나게 개발할 텐데 한국은 아예 자기 거 개발한다고 지금 이를 악물고 해서 한국 MD가 이게 한국만 따져봐도 장난이 아닌데 일단요 그 LSM 진짜 이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일단 탐색 추적 지능이 엄청나요. 근데 이걸 지금 더 빠르게 더 고급으로 급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탐색 추적이요. 미사일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 자체의 탐색 추적이요. 레이더 쪽은 조금 이따 다시 말할게요. 이 미사일 앞에 조그만 레이더를 자체 레이더를 갖고 있다고요. 그럼 이 레이더만 갖고 탐색 추적하냐? 아니에요. 적외선을 갖고 추적한다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 탄도미사일에서 화염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우주가요. 이게 그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꾸 온도가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한 몇백 킬로 이렇게 가면 10권이 돼요. 10권은 뭐냐면 2,000도, 3,000도인가 뭐 1,000도 뭐 이런데 이게 야 그럼 거기 정말 1,000도가 되는 거야? 아닙니다. 진공이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1,000도라는 게 아니라 1,000도짜리 불티들이 날아다녀요. 불티가. 그러면 불티가 날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외선 탐색이 방법이 달라져야겠죠. 적외선은 열을 느끼고서 탐색을 하는데 불티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적외선이 뭐 이중 모드 적외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적외선을 한꺼번에 같이 써야 돼요. 이게 그 우주로 올라갈수록. 근데 그거 기술 다 갖고 있다고 지금. 그럼 저 정도까지 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직충돌 요격이잖아요. 히트킬. 저게 뭐 전 세계에서 한국, 미국, 이스라엘도 좀 퀘스천 마크고. 그러면 에로우는 지금 직충돌 요격을 안 하니까. 근데 그 기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있겠죠.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 정도예요, 저게. 그래서 그러면 그 일본이 개발하는 데 기여한 SM3가 직충돌 요격이 아닙니다. SM3가 그 1,500km까지 올라가는 게 그 주변에 가서 터지는 거예요. 일종의 근접신관 같이. 그래서 이게 첨단 기술을 이미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 LSM이. 그래서 저거 살벌하다고요. 그러면 저쪽만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미사일에 이제 앞에 그 추적하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추적하는 그 센서 레이더 쪽하고 그 다음에 이 직충돌 요격까지 이끄는 거. 근데 직충돌 요격까지 이끌려면 뒤에 밀어주는 게 좋아야 되잖아. 컨트롤이 좋아야 되잖아. 엔진이 빵빵하고 운전 조향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운전 조향이 잘 되는 거, 핸들이 샥샥 돌아가는 거, 이거를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예요. 이게 그 LSM 지상부유 실험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궤도를 수정하고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닥스라 그러는데,
Diversion and Attitude Control System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게.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예요. 저 지상 부위 실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로켓이 날아가다가 구간에 따라서 추력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연료 성격이 다르면 좋아요. 그럼 로켓을 이 구간까지는 뭐 경유를 떼다가 저 구간부터 휘발유를 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물론 고체 로켓이니까 경유 휘발유 없죠. 그러니까 A라는 연료를 떼다가 어떤 상승하고 나면 B라는 연료를 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연료와 연료 사이에 얇은 경막을 둘러요. 그 경막에 그 화염을 방지하는 거라. 그래서 먼저 A타입 연료가 다 타고 나면 갑자기 경막이 팍 깨지면서 한꺼번에 깨진 쪼가리 경막까지 로켓 그 똥꼬로 튀어나오면서 이제 B타입 연료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중경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듀얼 펄스. 그 굉장히 고난도 기술인데 저희가 그걸 갖고 있다고요. 이번에 LCM에게 적용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2단 추진 체계다 그러면 1단에도 이중경막,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 잘 몰라요. 2단에도 이중경막 하면 연료를 4타입을 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거리가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효율성의 문제, 효과성의 문제지 기술의 기본 틀은 다 극복한 거예요. 이 미사일에 관해서는. 그럼 이제 남는 거는 레이더에 관해서 남겠죠. 이게 참 한국이 정말 이게 좀 특이한 나라인데